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천 미국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연치 않은 기회로 우리 이명진 원장님하고 또 장지영 교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될 줄 처음에 이제 두 분을 뵀을 때는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만큼 두 분이 노력하시는 열정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미약하지만 작은 저의 이제 경험과 또 생각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뭐 특별하게 전문적인 건 아니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사실 이 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하기 좋은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소수의 사람들로 엄청난 효과를 내는 두 단체입니다. ADF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도 안 되고요. 리더십 인스티튜트라는 저 단체도 100명 이하인 조직인데 거의 미국 내에서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는 두 단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 두 단체들이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또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또 조금 이런 단체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이들은 ADF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존재한 지 한 25년 정도 됐고, 리더십 인스티튜트 LI는 1979년도에 설립됐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해온 단체로서 어떻게 그동안 NGO인 비영리 단체이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 보시고 조금이나마 준비하시는 일들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장지영 교수님께서 이제 풀뿌리 운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제 자유진영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단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좌파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풀뿌리 운동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딱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알맞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있는 영역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정말 어떤 컨트롤 타워도 없이 시작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이게 사실 grassroots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정말 풀뿌리처럼 이렇게 무럭무럭 정말 널려 있잖아요, 풀이라는 게.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어떤 지역을 딱 차지하는, 그리고 점점 더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미국 내에 있는 보수단체들에서도 풀뿌리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까 전에 아마 보셨던 장정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그런 단체들도 사실은 다 풀뿌리 운동의 일환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주부, 학생 또는 그냥 관심이 있었던 개인으로서 시작했던 게 지금 미국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정말 그냥 뜻과 열정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모두 다 풀뿌리 운동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단어가 딱 지금 하시는 라테 반대 혹은 이제 생명 존중 이런 것들의 핵심 단어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단어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것보다 훨씬 긍정적이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두 단체를 좀 소개해드리고요. 벤치마킹 포인트들도 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Alliance Defending Freedom이라는 단체입니다. 1993년도에 설립된 단체이고요. 처음에는 기금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떤 기금이었냐면 미국 내에 이제 그 자유시민연대라고 ACLU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사실은 로비 웨이드라던가 많은 기독교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소송들을 대리했었고, 그거에 대항하고자 미국 내에 있는 다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기독교 가치에 입각한 공익 법인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Alliance Defense Fund라는 펀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을 지원하고 특히 재정 지원과 또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보자 해서 1993년도에 이제 Alliance Defense Fund라는 공익 단체로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2012년도에
Alliance Defending Freedom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이제 Alliance Defending Freedom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하는 역할이 이제 소송 대리를 하고요. 또 교육을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ADF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전 세계 전역에 이제 유럽, 비엔나라든지 아니면 인도라든지 각 지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단체는 다릅니다. ADF라는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ADF 인터내셔널은 아예 다른 단체로서 연대 활동을 하는 데 집중하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단체에서 특별히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제 미국 내에서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냐면요. 블랙스톤 펠로십, 리거 펠로십이라는 교육 프로그램과 ADF 인터내셔널은 아르테 아카데미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두 단체를 좀 보면서 제일 집중하는 것은 바로 저 사명선언문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좀 포괄적이면서도 이 단체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ADF 같은 경우에는 복음의 지속적인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 생명의 존엄, 사상의 자유, 결혼, 가족 공동체를 변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딱 저기 보시면 이 단체는 무엇을 하는 단체이구나 라는 게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런 사명선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또 그리고 그 단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들어가 있고 또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ADF에 꼭 언젠가는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학교 다닐 때부터 했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보면은 좀 열정이 생깁니다. 나 이런 일 하고 싶다. 특히 젊은 사람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를 꿈꾼다면 이런 일을 하는 변호사가 꼭 되고 싶다는 게 딱 나오는 사명선언문입니다. 그래서 ADF라는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사명선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학부 때는 제가 마케팅 전공을 했는데 마케팅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도 너네 조직은 무슨 활동을 하는 조직이니 어떤 회사니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게 딱 있으므로 우리는 이런 걸 합니다 하고 해서 그 바운더리가 딱 정해집니다. 이런 사명선언문이 어떻게 보면은 ADF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딱 집중을 하고 어떤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ADF의 주요 활동 분야는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소송 대리 업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스톤 펠로십과 아르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재정 지원을 정말 많이 합니다. 먼저 소송 대리 업무입니다. ADF는 이제 상금 변호인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 변호사들이 한 50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전역에 한 3,500명 정도 연대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대리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연방 대법원이나 정말 이제 미국 전역에서 관심을 갖는 사건은 ADF가 직접 수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소송 대리 업무를 진행하고요. 그 소송 대리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자기네가 이제 그 개인이 어떤 자기의 자유라든지 신앙에 따라서 활동을 하다가 어떤 침해가 당했다 싶으면 ADF 웹사이트에 가서 자기 그 지금 현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ADF가 자기네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직접 수임을 하거나 저희 보시는 3,500명 정도 되는 연대된 변호사들을 통해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건을 수임을 하고 처음부터 그 사건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밟아 나가면서 또 이제 그 만약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그 ADF 웹사이트에 그 스토리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ADF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정말 다양한 미국 내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종교 자유의 침해라던가 혹은 이제 가족의 해체라던가 이런 사건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장 최근의 사건은 어떤 교수님이 지금 미국에서 되게 많이 있는 일들이 보통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지만 미국은 남자는 he, 여자는 sh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냐면 본인이 여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she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도.
그리고 그거를 만약의 경우 지켜주지 않거나 교수가 그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징계 심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을 지금 대리하는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인데도 그게 지금 저희 코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일들이 한국 내에서도 분명 조만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일들처럼 이제 지금 한국 내에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에는 정말 그런 사건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리해줄 변호사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DF가 그것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도와주던가 본인들이 직접 수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도 이제 그런 변호사들이 있어서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 인도 이런 나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한 200명 정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ADF 본인들의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지금까지 한 80% 이상의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80%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항상 승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자유의 침해를 받는 사람들 관련한 사건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승소해왔고 또 항상 승소할 때마다 그게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서 ADF가 하는 일이 결코 지금까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고 있지만 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3년도에 설립된 이후부터 한 110만 시간 이상의 프로보노라고 해서 비용을 받지 않고 사건을 수임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10시간을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저것을 이제 법률 비용으로 환산하자면 2.25억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원을 지금 저 작은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 대리 업무 이런 단체가 참고로 지금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냥 개인 변호사를 수임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소송 업무라는 게 굉장히 비싸고 이런 일들이 분명 한국에 발생할 텐데 이런 단체도 한국에 꼭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실제로 ADF에서 한국 안에 지부를 세우고 싶었다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긴 했었는데 아직 그런 진전은 없습니다. 제가 가장 그 ADF를 보면서 ADF의 힘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ADF가 운영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첫째는 블랙스톤 리걸 펠로십이고 두 번째는 아르테 아카데미인데 블랙스톤 펠로십은 이제 미국에 있는 본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 전역에 있는 로스쿨생들이 여름 방학 때 신청을 하면 다 이제 아리조나에 있는 교육센터에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이면 다녀온 학생의 증언에 의하면 딱 아이패드를 하나 건네주고 그 안에 그 여름 방학 동안 읽어야 할 책 서적들 리스트가 쫙 있고요. 그걸 다 이북 형식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그걸 책들을 막 읽힌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낙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우리가 싸워야 할 가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쫙 교육을 시킵니다. 저 프로그램을 그리고 졸업하면은 겨울에는 저 ADF랑 연대한 변호사 사무실에 인턴십을 갑니다. 그래서 인턴 활동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동가로서 그러니까 법률 활동가로서 이런 일들을 참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고 이런 일들을 참여하는 학생들 또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이제 변호사가 된 학생들은 다수가 또 ADF에 취직을 해서 실제 소송 업무도 진행하고 또 연대 변호사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ADF의 그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다 블랙스톤 리걸 펠로십을 이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그만큼 지났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꾸준히 그리고 그런 활동가들을 꾸준히 지금까지 훈련해 왔다는 게 반증이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아르테 아카데미인데 이거는 이제 ADF 인터내셔널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아시아, 유럽, 그리고 뭐 호주 각 지역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딱 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책이라든지 활동가로서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젊은 이제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트레이닝 시켜주는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법안이라든지 정책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는 아르테 아카데미이고, 둘 다 굉장히 기독교 교육에 입각을 한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사실 저기 오시는 분들은 다 신앙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학생들이고.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ADF가 효과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올 수 있고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핵심 전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랙스톤 리거 펠로십 같은 게 사실 한국에도 있으면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기독교 로스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기독교 가치에 따라서 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려줄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고, 또 이제 아무리 그런 활동가들이 계셔도 일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 이걸 딱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지나치기 굉장히 쉬운 부분들인데, 제 생각엔 블랙스톤 리거 펠로십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DF가 하는 것은 재정 지원입니다. 재정 지원이라고 하면 협력 변호사들과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그 사건을 소송하는 기간 동안에 재정을 다 담당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는 사실 소송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한국도 비싸지만 변호사 비용이 많으면은 수만 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1, 2, 3단계 이제 대법원까지 가면 이게 길게는 10년도 걸릴 수 있는 사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개인이 그것을 비용을 전부 감당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사실은 신앙에 의해서 어떤 손해를 본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비용으로 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ADF가 그것들을 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 모집하고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지원한 액수가 한 5,200만 불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재정 지원도 굉장히 지금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하는 이 단체는 리더십 인스티튜트인데요. 이 LI라고 하는 이 단체는 좀 더 오래 존재해온 단체입니다. 1979년도에 몰턴 블랙홀이라는 설립자가 한 단체이고, 이 단체는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수주의 전문 활동가를 양성하는 단체입니다. 47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 수천 명의 활동가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킵니다. 어떤 것들을 교육시키냐? 어떤 일들을 주로 많이 교육시키냐면요. 그 NGO 활동을 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LI에서 진행하는 이제 IFS라고 해서 International Funding School이라는 게 있습니다. Fundraising School. 가서 딱 그것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하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단체를 꾸준히 유지해 나갈까. 저도 이제 한 2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왔는데요. 딱 보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체를 운영한다면 정말 효과적인 단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노하우들을, 그동안 해오던 사람들의 노하우들을 다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전혀 그것을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딱 그 기간 동안 그 활동가들이 거기서 이제 숙식하고 이런 비용만 딱 요구하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다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갖고 있었던 교육자료나 이런 것도 다 주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갔을 때보다 돌아올 때 짐이 훨씬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거의 퍼주기식입니다. 사실은 LI가 해주는 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아까 전에 이제 풀뿌리 운동 같은 거, 커뮤니케이션, 웹사이트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내 메시지를 계속 유지해 나갈까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LI의 그 교육
프로그램들은 지금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뭐 온라인으로도 다 들으실 수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직접 갈 필요가 없어지니까 뭐 항공표도 안 내도 되고, 그래서 비용도 절감되고, 어쨌든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LI의 사명 사원문입니다. 리더십 인스티튜트의 사명은 공공정책 성립 과정에서 보수주의 행동가들과 지도자들을 충원하고 이들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교육에 중점을 둔 단체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47개의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이번에 다시 당선된 미치 맥카너 상원의원도 다 여기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공화당 정치인들도 다수 LI의 교육 프로그램을 입수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이 단체의 특수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으냐면 Conservative Jobs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요. LI 그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자기 인포메이션을 올리면 그 보수주의 활동가들이 사람을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하고 싶을 때 그 리스트 안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집 공고들을 제일 먼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활동 운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저런 웨브사이트를 운영합니다. 말하자면은 보수주의 행동가들을 위한 사람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바 모집 웹사이트 같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집 공고를 올린 사람들은 일단 LI에서 운영하는 인재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채용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보수주의 행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 가운데서 이제 인력풀을 꾸준히 제공하는 하나의 웹사이트 운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LI가 제일 많이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캠퍼스 리폼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학생들이 보수주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인원고 다 아실 거예요. 인원고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폭로했다가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이제 그런 것들을 미국 내에서 전혀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을 알려주고 지금 학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학교 내에 이제 지부들도 설치하고 학생들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제 캠퍼스 리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학교 내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들을 알아감으로써 부모들도 학교에 대한 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까 이런 생각들도 이제 좀 다시 할 수 있는 데 이제 많이 기여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네트워킹, 성공적인 캠페인, 청소년 청년 아카데미 등 학생들과 또 이제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추측이지만 아까 전에 아마 장지영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많은 사람들도 분명 LI의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한 번쯤은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거는 이제 몇몇 사람들은 그런 LI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거의 1년에 한 7,000명 정도 훈련생들을 훈련하고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 분명 그런 활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LI 훈련을 받았을 사람이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ADF와 LI가 시사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첫째는 저는 연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이제 20년, L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40년 넘게 존재해온 단체인데 이런 단체들은 연속성을 통해서 확고한 영향력이 있는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영향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단체들은 계속 꾸준히 지금까지 존재함으로써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꾸준하게 적은 인원수지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둘 다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일이든 사실 재정이 뒷받침 안 되면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그거는 그냥 단순히 개인 삶에서도 똑같은 원칙인 것 같아서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 건전성은 정말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 특히 뭐 이제 법률가들 같은 경우, ADF 같은 경우에 다음 세대 법률가, LI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 행동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한국 내에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을 교육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뭘 먹고 살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젊은 나이에도 어린 나이에도 한국 사회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해주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을 어떻게 보면 저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장지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TV를 거의 다 사람들이 안 봐요. 왜냐하면 다 유튜브를 보거든요.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80%가 유튜브를 시청을 한대요. 거의 독점 수준의 정보를 다 유튜브에서 받는 건데, 그만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그 많은 정보 가운데서도 딱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유튜브 보시면은 정말 짧아요. 짧은 영상, 어떤 것들은 막 1분짜리 영상, 5분짜리 영상으로 사람들이 그걸 딱 캐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ADF 웹사이트나 LI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도 잘 돼 있고, 색감도 막 딱 봤을 때 되게 좀 젊은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에 딱 들어오는 색감,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깔끔하고 딱 자기네들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다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마지막은 네트워킹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한국에 저런 것들을 다 저기 갖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미국 내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한순간에 다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DF나 LI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동안 활동해오면서 저들이 추적해왔던 전략,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고, 가장 중요한 점은 나누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누구와 나눌지 몰라서 문제인 것이지, 저들은 다 나누고 싶어하고 저 정보를 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 내에서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저런 정보들과 많은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도 공급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만나고 네트워킹하고 그들과 이제 서로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럼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첫째는 제 생각에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언제 1년, 5년, 10년 안에 어떤 곳에 있을 것인가 꾸준히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워낙 이슈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이슈에 따라서 항상 대응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보면은 반응하는 거에 시급하다 보니까 가야 할 방향성이 때로는 뒤처지거나 아니면 미뤄지거나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워서 꾸준히 1년과 5년, 10년을 꾸준히 해나가야 어떻게 보면 10년 뒤에 보시면 엄청 효과적인 단체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대입니다.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는 길이고, 여기 너무 저는 감사한 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활동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서로 협력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면 서로 의지하고 맡기고, 그리고 이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승리할 때마다 그게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승리해 나가는, 이겨 나가는, 성공해 나가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갈 것인가. 왜냐하면 그 성공했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큰 원동력이 됩니다. 실패라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성공했어라는 게 딱 눈에 보였을 때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승리 스토리를 써 나가시고 그거를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면은 뭐 차별금지법도 요즘에 보면은 벌써 8차잖아요. 끊임없이 도전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방법은 왜냐하면 똑같은 그냥 거기에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반응만 하는 것이라면 다음에 또 그 법안이 또 상정이 됐을 때 또 똑같은 반응하는 것밖에 거기에 딱 멈추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략을 세우고 이것을 뿌리에서부터 잘라내는 것, 어떻게 하면 다시는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인가, 이거는 많은 생각과 또 많은 전략과 또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이 안 나오게,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뭐 프로라이프 제너레이션, 너무 슬로건도 좋고 우리 대에서 끊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활동에 이것이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그런 방향성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를 소개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들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시작했던 건데 지금은 거의 뭐 50명, 100명이 된 단체가 되는 것처럼